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한국전력이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데 한국전력은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시는 분들 꽤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0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고 나서 아래 꼬리를 다는 현 시점 내에서 재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한국전력 재차 상승 구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전력이 어느 구간까지 상승 구간 나와줄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에 전력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먼저 1차적으로 전력 대란 징후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각받고 있다, 부각받지 않고 있다, 부각받고 있다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국 정부가 AI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한국만 천문학적인 돈을 쓸까요? 미국도 AI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혼자서 움직일까요? 절대로 혼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럼 결국 뭐가 필요하다? 전력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재료라는 건 주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종목을 핸들링하기 위한 재료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이 종목을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 주체들은 자신들의 물량들을 어떻게 한다? 최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즉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를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5일 이평선을 타고 꾸준하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줬다고. 그럼 개인들의 물량들을 어떻게 한다?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억지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 자신들의 물량들 줄였어요? 줄이지 않았어요? 줄이지 않았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자신들의 소량의 물량들을 활용함으로써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있다. 끌어내리지 않고 있다. 끌어내리고 있다고. 이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한 개인들 입장에선 급락 구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손절 물량들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특히나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시점 당시에 뭐예요?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것. 이 아래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다, 실려주지 않았다, 실려줬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분봉상으로 보시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10시를 기준점으로 130만 주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와줬죠. 근데 사실상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자마자 주가 어떻게 됐어요?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면서 사실상 재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존재를 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길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제가 많은 선도 그어드리지 않습니다. 딱 두 줄만 그어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항상 이 고점 부분을 맞고 나서 주가 어떻게 돼요?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죠. 근데 한 차례 이 고점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럼 역배열 구간으로 주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 아래 구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다, 실려주지 않았다, 실려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은 어느 구간에서부터 매집 구간을 거쳤다? 이 아래 구간에서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자신들의 물량들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보유비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2월에서 3월부터 어떻게 했다? 자신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모아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이 구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듯이 매수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 발생시키고 나서 또다시 주가를 어떻게 됐어요? 끌어올렸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 비중이 얼마나 돼요? 22%가 넘어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럼 이때 당시에 11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 주체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이 하락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했는지 매도하지 않았는지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11월 27일 이 구간이 고점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외국인들 어떻게 팝니까? 지금의 구간에서 절대로 매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개인들의 물량들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억지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신다라 가면 맥컬리 증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시티그룹도 어떻게 됐어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주가 하락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했는지 매도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지금 맥컬리 증권을 기준점으로 보시면은 사실상 어떻게 되고 있어요? 84만 주를 매수를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하락 구간에서 129만 주로 추가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시티그룹 또한 어떻게 하고 있다? 66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9만 주로 늘어나지 않았다? 늘어났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함께 보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신한투자증권에 적극적인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주가 어떻게 됐다? 눌린 구간을 주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외국계 창고의 일부분 매도세가 나와줬지만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메리츠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실려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리츠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보세요. 10월 17일 이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는 이 구간과 그리고 이 구간까지 사실상 메리츠의 매수세가 얼마만큼 실려줬어요? 66만 주를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메리츠가 억지로 주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단기적인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했다 매도하지 않았다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은 이탈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다 실려주지 않았다 실려줬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또다시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결국은 재료라는 건 뭐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외국인들의 빌미일 뿐이라고. 결국은 엄청난 재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변동성 심하게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한 차례 60일 이평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전력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신 분은 한정해서만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동시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까지도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010-7162-8706 번으로 전력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신 분들 한정해서만 타점과 소통방 입장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방도 이제 어느 정도 인원수 차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입장 받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실 수 있을 때 어떻게 된다? 무조건 들어오셔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손해 있어 없어요? 손해 단일도 없다.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겠다는데 오히려 입장 못한다라고 하면 손해겠죠. 방 일단 입장하고 어떻게든 최저점 부분에서 어떻게 하자? 매수하고 어떻게든 최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하자? 매도하자고. 지금의 이 구간이 절대로 고점 부분이다. 고점 부분 아니다. 고점 부분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과 소통방 꼭 입장하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기준과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 약속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두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하시잖아. 이게 왜 그러겠어요? 명확한 근거와 계획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과도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신용 미수가 없으면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수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2거래를 해서 3거래를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고. 사실상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수억 원 이상도 잃어봤는데 그때 당시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웃음만 나오고 잠만 자게 됩니다. 그리고 난 참 뒤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추억이고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 생각에 어떻게든 다시 한번
한번 일어나 보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대로 매매를 해보자. 감정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는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고 그 뒤로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경험인가요?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저처럼 절대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면 혼자지 왜 남들을 도와주냐.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렇다고 주변에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저 같은 사람 딱 한 명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여곡절 없이 실패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저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